이사 온 지 사흘째였어요. 짐도 다 못 풀었는데 새벽에 강아지가 갑자기 낮게 으르렁대더라고요. 평소엔 사람만 보면 꼬리부터 흔드는 애예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현관문 쪽을 보고 목줄이 당길 만큼 몸을 앞으로 당겼어요. 저는 핸드폰 시계를 봤어요. 새벽 1시 58분. 그 시간에 우리 집 벨이 울렸습니다. 딩동. 한 번, 그리고 곧바로 또 한 번. 딩동. 저는 숨을 삼켰어요. 이사 온 지 며칠 안 된 집에서 새벽에 누가 강아지가 다시 낮게 그르릉하고 울었습니다. 털이 곤두선 게 보였어요. 저는 조심히 현관 쪽으로 갔어요. 문에 달린 작은 구멍으로 밖을 보려는데 밖이 이상하게 어둡더라고요. 복도등이 꺼져 있었어요. 그때 문틈 아래로 종이 한 장이 쑥 들어왔습니다. 바닥을 미끄러지듯 들어오는 그 종이. 저는 순간 발을 뒤로 뺐어요. 강아지는 더 세게 짖기 시작했고요. 왈. 제가 종이를 주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엔 딱 한 줄. 이사 왔죠? 강아지부터 밖에 내보내지 마요.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누가? 내가 이사 온 걸 어떻게 알고?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는 걸 어떻게 알고? 저는 문에 기대서 종이를 다시 봤어요. 글씨는 또박또박했어요. 악필도 아니고 일부러 무섭게 쓴 글씨도 아니고 오히려 너무 정돈된 글씨.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바로 111을 누르려다가 멈췄어요. 강아지부터 밖에 내보내지 마요. 이 말이 자꾸 머리를 때렸어요. 그냥 협박이면 돈 나와라 이런 말을 하지. 왜 하필 강아지야?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잠금 장치가 다 걸려 있는지 확인했어요. 그리고 거실로 돌아오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문자 한 줄. 옆집 사람 믿지 마요. 특히 친절한 사람. 옆집. 저는 고개를 들어 벽을 봤어요. 우리 집 거실 벽 건너가 옆집이잖아요. 강아지가 벽 쪽을 보고 또 으르렁댔어요. 그르릉. 저는 이사 오기 전까지 15년을 한 동네에서 살았고 남편이랑도 거기서 헤어졌어요. 혼자 살기로 마음먹고 빚 갚고 이제 좀 조용히 살고 싶어서 이사 온 거예요. 저는 올해 44이에요. 직업은 솔직히 말하면 대단한 거 없어요. 동네 작은 꽃집에서 일해요. 꽃 다듬고 리본 묶고 배달도 하고 큰 욕심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사 오자마자 새벽에 누가 우리 집을 알고 있고 옆집을 말하고 강아지를 말해려. 저는 문자를 보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가다가 뚝 끊겼어요. 다시 문자. 누구세요? 10초도 안 돼서 답이 왔습니다. 동창. 이름 들으면 놀라겠죠. 내일 아침 관리실 앞에서 얘기해요. 동창. 저는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심장이 확 내려앉았어요. 왜냐면요. 제가 이사 온 이유 중 하나가 동창 때문이었거든요. 정확히는 동창이 소개해준 일 때문이었어요. 작년 겨울이었어요. 오랜만에 동창 모임을 나갔는데 그중에 민지 이름은 그냥 여기선 민지라고 할게요가 저한테 유독 살갑게 굴었어요. 야, 너 아직도 꽃집 다녀? 힘들지? 내가 좋은 거 알려줄까? 좋은 거? 부업. 진짜 쉬워. 너 강아지 키우잖아. 그걸로도 돼. 강아지로 부업? 저는 그때 웃었어요. 야, 강아지가 돈을 벌어? 무슨 말이야? 민지가 말했어요. 요즘은 다 돼. 반려견 훈련, 체험, 촬영, 산책 대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매칭만 하면 돼. 매칭? 새집 이사 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강아지 친화집 같은 거 소개해 주는 거야. 소개. 그 단어가요. 참 사람 마음을 흔들어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연결만 해주는 거잖아.
그렇게 죄책감이 줄어드니까요. 민지는 계속 말했어요. 너는 말도 조곤조곤 잘하고 인상도 착하잖아. 너 같은 사람이 하면 사람들이 믿어. 저는 그 말에 넘어갔어요. 그때 저는 돈이 필요했거든요. 이혼하면서 정리할 게 많았고 앞으로 혼자 살려면 진짜 빡빡했어요. 그런데 민지가 또 한마디 했어요. 너 조용히 돈 벌고 싶지 않아? 조용히. 그때는 그 말이 좋았어요. 괜히 남들한테 말 나올 일 없이 나만 살짝 숨통 트이는 돈. 그래서 저는 민지가 주는 서류를 몇 장 받았고 그냥 소개 수수료 같은 걸 받는 구조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사 오고 나서부터 뭔가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새벽 문자도 그렇고 관리실 앞에서 만나자는 것도 그렇고 저는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강아지는 현관 쪽에서 한참을 떠나지 않았고요. 아침 8시 반 관리실 앞 저는 일부러 사람들이 오가는 시간에 나갔어요. 강아지도 안고 나가려다가 새벽 종이가 생각나서 그냥 집에 두고 나왔어요. 관리실 앞 벤치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 끼고 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민지였어요. 내 동창. 저는 얼어붙었어요. 민지야 너야? 민지가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 이름 부르지 마. 저는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낮게 말했어요. 너 어제 새벽에 우리 집에 왔어?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 아니야. 그럼 누가 우리 집을 알아? 누가 강아지를 알아? 누가 옆집을 알아? 민지가 제 손목을 잡고 거의 속삭이듯 말했어요. 너 어제 강아지 산책시키지 않았지? 응, 잘했어. 절대 혼자 산책시키지 마. 저는 손을 확 뺐어요. 야, 장난해?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왜 강아지 산책을 못 시켜? 민지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더니 말했어요. 너 내가 했던 소개일, 그냥 소개인 줄 알았지? 응. 민지가 입술을 떨었어요. 그거 집 연결 아니야. 저는 목이 마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뭐야? 민지가 아주 천천히 말했어요. 사람 연결이야. 사람.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아니, 웃음이 아니라 허탈해서 입이 벌어졌어요. 사람 연결이 뭐야? 소개팅이야?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거 아니야. 빈집 찾는 사람들이 있어. 빈집. 민지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주변을 살폈어요. 관리실 직원이 유리창 너머로 우리를 힐끔 보고 있었고 경비 아저씨가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민지가 제 귀에 대고 말했어요. 너 지금 사는 집 전에 누가 살았는지 알아? 저는 멍해졌어요. 부동산에서 깨끗하게 쓰던 분이 갑자기 이사 갔다고만.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갑자기 갔어. 왜? 민지가 제 눈을 피했어요. 그 집에서 뭔가가 계속 없어졌대. 없어졌다. 뭐가? 택배, 우편물, 그리고 강아지. 저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강아지가 없어졌다고?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어제 너한테 종이가 들어간 거야. 저는 숨이 가빠졌어요. 그럼 누가 왜? 민지가 입술을 깨물고 말했어요. 옆집. 저는 그대로 굳었어요. 옆집이 뭘 했다는 거야? 민지가 저를 붙잡고 말했어요. 너 나 믿어? 일단 오늘은 집에 들어가지 말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같이 가자. 아는 사람? 경찰?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은 지금 바로 움직이기 힘들어. 증거가 있어야 돼. 넌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종이 한 장, 문자 몇 개. 저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럼 너는 뭐가 있어? 민지가 움찔했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어요. 나 내가 이사 온 집 주소 내가 알려줬어.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민지가 울먹였어요. 미안해. 그 사람들이 집 한 번만 알려주면 끝이라고 했어. 조용히 끝난다고 했어. 조용히 끝난다. 그 말, 어제 새벽 내 머릿속을 찌르던 말. 저는 민지 멱살을 잡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손끝이 떨려서. 민지야,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구야? 민지가 말했어요. 너희 옆집 그 남자. 그 남자가 연결하는 사람이야. 저는 목이 잠겼어요. 옆집 남자 나는 얼굴도 제대로 못 봤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지. 그 사람은 먼저 친절하게 와. 이사 왔죠? 뭐 도와드릴까요? 강아지 너무 예쁘네요. 혼자 사시나 봐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요. 민지가 말을 멈추고 저를 봤어요. 그 다음엔 집을 익혀, 생활을 익혀, 언제 나가는지, 언제 들어오는지, 강아지를 어디서 산책시키는지, 그리고 겁을 주지.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우리 집 복도 불 꺼진 것도.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이 건드릴 수 있어. 저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야, 너 왜 나한테 이걸 이제 말해? 민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냥 소개비 조금씩 들어오길래.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소개한 사람들 집에서 똑같은 일이 생겼어. 택배 사라지고, 지갑 사라지고, 강아지 사라지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럼 왜 경찰에 안 갔어? 민지가 울먹이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갔어. 근데 친절한 옆집이 너무 멀쩡하대. 증거 없으면 그냥 이웃 분쟁이래. 그러고 나서 내가 협박을 받았어. 무슨 협박? 민지가 제 손목을 들어 보였어요. 손목에 희미한 멍이 있었어요. 나 어제도 따라왔어. 너한테 문자 보낸 번호. 나도 알아. 그건 그 남자 번호가 아니야. 중간에 다른 사람이 있어. 다른 사람.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 민지가 말했어요. 너 혼자 있으면 너 흔들어. 강아지부터 노릴 거고. 그 다음 너야. 저는 몸이 차가워졌어요. 나를 왜? 민지가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말했어요. 너는 혼자잖아. 그리고 너는 겁먹으면 조용해질 사람으로 보이잖아.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맞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말이 많지 않았고, 시끄러운 걸 싫어했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집에 숨어버리는 성격이었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너 옆집이랑 인사했어?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한 번. 그 남자가 이사 오셨죠? 하고 웃으면서. 민지가 물었어요. 뭐라고 했어?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네. 잘 부탁드려요라고. 민지가 낮게 말했어요. 그럼 끝났어. 그 사람은 내 목소리 톤, 말투, 성격 다 봤을 거야.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민지야, 내가 말한 연결이 대체 뭐야? 강아지가 왜 없어져? 민지가 눈을 감았다 떴어요. 강아지는 미끼야. 미끼. 강아지 잃어버리면 사람은 미쳐. 찾으러 다니고, 전화하고, 울고, 그러다 누가 내가 봤다, 내가 찾아줄게 하면 그 사람 말 듣게 돼. 저는 멍해졌어요. 그럼 그들이 원하는 건 돈이야? 민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돈도 돈인데 더 무서운 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만드는 거야.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그 옆집 남자, 너한테 계속 도와준다고 할 거야. 그러다 너 문 한 번 열어주면 그게 끝이야.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 모르는 번호, 관리실 앞 벤치. 지금 누구랑 있어요? 민지 맞죠? 저는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민지도 제 폰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왔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가 우리를 보고 있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옆집. 아니면 옆집이 시킨 사람.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주차장 쪽, 놀이터 쪽, 단지 입구 쪽. 누가 서 있는지 잘 안 보였어요. 그냥 평범한 아침 같았거든요. 그 평범함이 더 무서웠어요. 민지가 제 팔을 잡고 말했어요. 너 오늘 집 들어가지 마. 강아지도 데리고 나와야 해. 그리고 너 혼자 절대 엘리베이터 타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디로 가? 민지가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너 혹시 동창 중에 경찰이랑 친한 사람 없어? 저는 머리를 굴렸어요. 동창 중에 경찰? 없어요. 그런데 문득 떠올랐어요. 있다. 경찰은 아니고 동창 하나가 요즘 아파트 경비 일을 한다고 들었는데. 민지 눈이 커졌어요. 누구? 정우. 민지가 바로 말했어요. 좋아. 그 사람한테 전화해. 지금 바로. 저는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번 신호가 가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우야. 나 수연이야. 갑자기 미안한데. 너 경비 일 한다며? 수연아. 나 지금 근무 중인데. 왜?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나 이사 왔는데 이상한 일이 있어. 혹시 잠깐 얼굴 볼 수 있어? 정호가 잠깐 말이 없더니 낮게 물었어요. 어느 단지야? 제가 말하자. 정호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거기? 너 지금 거기 살아? 응. 왜? 정호가 딱 한마디 했어요. 지금 집에 혼자 있어? 저는 목이 말랐어요. 아니, 관리실 앞이고 동창 민지랑 있어. 정호가 숨을 내쉬더니 말했어요. 잘했네. 절대 집에 혼자 들어가지 마. 나 지금 쉬는 시간 빼서 그쪽 갈게. 저는 멍했어요. 정호야. 너 뭔가 아는 거야? 정호가 낮게 말했어요. 거기 요즘 말 많아. 옆집 문제, 특히 이사 온 여자들.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전화를 끊고 민지를 보는데 민지가 입술을 깨물고 말했어요. 봐, 나만 아는 게 아니야. 그때 또 문자가 왔어요. 강아지. 오늘 산책 나가면 다시 못 봐요. 저는 숨이 멎었어요. 진짜로. 민지가 제 어깨를 붙잡았어요. 너 집에 강아지 있지? 응. 지금 당장 같이 올라가서 강아지 데리고 나와. 근데 문 열기 전에 녹음 켜, 영상도 켜, 뭘 찍어? 민지가 말했어요. 문 앞, 복도, 옆집 문. 그쪽이 뭔가 해놓을 수도 있어. 우리는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민지가 제 옆에서 계속 속삭였어요. 눈 마주치면 인사하지 마. 미안한 척도 하지 마. 죄송해요도 하지 마. 왜? 그 사람들은 그 말 좋아해. 미안하다는 말이 들어가면 벌써 한 번 꺾인 거니까. 엘리베이터가 12층에 섰고 문이 열렸어요. 복도는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숨소리만 크게 들렸어요. 우리 집 현관 앞에 도착했는데 현관문 손잡이에 작은 리본이 묶여 있었어요. 꽃집에서 쓰는 그 리본이랑 비슷한 얇은 리본. 민지가 숨을 삼켰어요. 저거 뭐야? 저도 몰랐어요. 그때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철컥. 문틈 사이로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웃는 얼굴. 너무 자연스러운 얼굴. 아, 이사 오신 분 맞죠?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뵌 그 남자가 제 옆에 민지를 보더니 웃음이 살짝 멈췄어요. 친구분이세요? 민지가 한 발 앞으로 나서서 말했어요. 네, 친구요. 남자는 다시 웃었어요. 아, 그렇구나. 집 비밀번호 설정 같은 거 도와드릴까요? 여기 아파트는 시스템이 좀
민지가 끊었어요. 괜찮아요. 남자가 여전히 웃으면서 저를 보며 말했어요. 강아지 키우시죠? 어제 짖는 소리 들리던데. 저도 강아지 좋아해요. 그 순간 강아지가 안에서 짖기 시작했어요. 왈, 왈왈. 남자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이 반짝였어요. 아이고, 목소리 크네. 산책은 보통 몇 시에 하세요? 민지가 딱 잘라 말했어요. 그건 왜 물어요? 남자 웃음이 아주 잠깐 굳었어요. 그리고 다시 부드럽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 제가 아침에 나갈 때 마주치면 엘리베이터 같이 타면 좋잖아요. 좋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마치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저는 손잡이에 묶인 리본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거 누가 묶었어요? 남자가 너무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아, 그거? 아래층 아주머니가 환영 선물이라고. 이사 오면 다들 한 번씩 해요. 거짓말이라는 건요. 이상하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민지가 제 손목을 쥐었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 열지 마. 저는 남자에게 말했어요. 저 지금 급해서요. 남자는 웃으면서도 한 걸음 다가왔어요. 급한 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혼자 살면 불편하잖아요. 그때 남자의 손이 우리 집 도어락 쪽으로 슬쩍 향했어요. 진짜로 슬쩍. 민지가 바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손 떼세요. 남자 손이 멈췄고 웃음이 얇아졌어요. 아, 오해하시네. 저는 그냥 도어락이 흔들리길래. 민지가 말했어요. 오해 아니에요. 새벽에 누가 종이를 밀어 넣었거든요. 남자 눈이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정말 찰나. 하지만 저는 봤어요. 남자가 말했어요. 요즘 장난치는 애들도 있고 여자 혼자 살면 별일 다 있죠.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협박처럼 들렸어요. 여자 혼자 살면 그 말 안에 너는 약하다가 들어있잖아요. 민지가 더 크게 말했어요. 여자 혼자 산다고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만만하게요? 저는 친절하게. 민지가 끊었어요. 친절한 사람 조심하라고 들었거든요. 남자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눈이 차갑게 바뀌었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민지가 똑바로 말했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이요. 그때 엘리베이터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호였어요. 경비복 차림은 아니었지만 덩치가 있고 걸음이 빠른 남자. 정호가 우리를 보고 바로 다가왔어요. 수연아. 정호는 우리 옆에 남자를 보더니 표정이 딱 굳었어요. 여기 분이시죠? 옆집 남자가 다시 웃는 얼굴을 꺼냈어요. 네, 옆집입니다. 정호가 웃지도 않고 말했어요. 수연 씨, 집 문 열기 전에 관리실 통해서 도어락 점검 요청 먼저 하세요. 요즘 일하인 말이 좀 있어서. 옆집 남자 눈빛이 다시 흔들렸어요. 말이 있다뇨? 무슨 말? 정호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건 제가 설명할 일이 아니죠. 옆집 남자가 제 쪽을 보며 말했어요. 수연 씨, 괜히 이상한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이사 오면 다들 예민해요. 그리고 강아지는 꼭 산책시켜야 하잖아요. 그 말이 딱 걸렸어요. 강아지는 꼭 산책시켜야 하잖아요. 마치 밖으로 나오라는 말처럼. 정호가 말했어요. 지금 그 얘기 왜 하세요? 옆집 남자가 웃었어요. 아니, 동물 복지 차원에서. 정호가 낮게 말했어요. 그럼 본인 강아지나 챙기세요. 순간 공기가 싸해졌어요. 옆집 남자는 문을 쾅 닫진 않았어요. 그냥 아주 조용히 닫았어요. 철컥.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정호가 제게 말했어요. 수연아, 너 잠깐 우리 집으로 와. 이 집 지금 들어가면 안 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강아지 안에 있어.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내가 같이 들어가 주려고. 근데 문 열기 전에 핸드폰으로 영상 켜. 민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저는 손이 떨리는 채로 영상 버튼을 눌렀어요. 정호가 제 옆에 딱 붙어 서고 민지가 뒤를 봐줬어요. 제가 도어락을 눌렀어요. 삑. 문이 열리자마자 강아지가 현관으로 달려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강아지 목에 새 목줄이 채워져 있었어요. 저는 숨이 멎었어요. 이거 뭐야? 제가 어제 채워둔 목줄이 아니었어요. 민지가 바닥을 봤어요. 현관 바닥에 강아지 간식이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종이. 저는 손을 떨며 그 종이를 주었어요. 딱 한 줄. 강아지는 말을 잘 듣더라. 저는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호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누가 들어왔어. 민지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경찰 불러. 지금은 진짜 불러야 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112를 눌렀어요. 그 순간 제 핸드폰에 또 문자가 떴습니다. 경찰 부르면 당신 동창부터 끝나요.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민지가 제 폰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나? 정호가 민지에게 물었어요. 너 저쪽이랑 얽힌 거 맞지? 민지가 울먹였어요. 맞아, 근데 진짜 나도 빠져나오려고. 정호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수연아, 지금부터 내가 선택해야 해. 조용히 넘어갈지, 크게 막을지. 그 말에 어제 민지가 했던 말이 겹쳤어요. 조용히 끝난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말했어요. 크게 막을 거야. 그때 현관문 밖에서 다시 벨이 울렸습니다. 딩동. 그리고 이번엔 남자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어요. 수연 씨, 문 좀 열어봐요. 강아지, 목줄 잘 맞아요? 그는 강아지 목줄이 바뀐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곧 그가 우리 집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었어요. 정호가 낮게 말했어요. 문 열지 마. 민지가 속삭였어요. 절대 열면 안 돼. 저는 문 밖을 향해 크게 말했어요. 경찰 불렀어요.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잠깐, 정적. 그러더니 문 밖에서 아주 조용한 웃음소리가 났어요. 하. 그리고 남자가 말했어요. 경찰 오기 전에 하나만 확인해요. 수연 씨, 혹시 이사 오기 전 집에서도 택배 자주 잃어버렸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택배를 잃어버린 적 있었거든요. 전 집에서 이상하게 택배가 한두 번 사라졌어요. 그땐 그냥 배송 실수겠지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남자는 제가 예전 집에서도 겪은 일을 알고 있어요. 정호가 제 눈을 보며 말했어요. 수연아, 이거 한 집의 문제가 아니야. 너를 따라온 거야. 따라왔다. 저는 입술이 떨렸어요. 그때 민지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았어요. 수연아, 나 진짜 미안해. 내가 너 이사 오기 전 주소도 말했어. 저는 눈물이 확 올라왔어요. 민지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들이 너도 한 번만 더 해주면 끝이라고 했어. 그래서 너 전 집에서 택배 사라진 것도 그들이 연습한 거였어. 연습. 그 단어가 너무 더러웠어요. 저는 민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지야, 너는 나를 팔았어? 민지가 울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도 협박받았어. 그때 문 밖에서 남자가 말했어요. 동창이 울죠? 수연 씨. 그런 애들 때문에 인생 망치지 말고 문 열고 우리끼리 해결해요. 조용히, 또 조용히. 정호가 낮게 말했어요. 수연아, 지금부터 반전은 너한테서 나와야 해.
저쪽이 판을 짜면 넌 계속 끌려가. 제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영상 촬영을 유지한 채로 말했어요. 좋아요. 조용히 말고 크게 할게요. 그리고 저는 현관문 안쪽에서 문 밖이 들리게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문 앞에 있는 사람. 우리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정황이 있어요. 강아지 목줄이 바뀌었고 간식이 흩어져 있고 협박 문자가 계속 와요. 이 사람 목소리도 녹음 중이에요. 문 밖이 조용해졌어요. 몇 초 뒤 남자가 낮게 말했어요. 똑똑하네. 그 한마디가 칭찬이 아니라 눈에 가시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호가 속삭였어요. 왔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급해졌어요. 옆집 쪽으로 뛰어가는 소리. 민지가 제 손을 꽉 잡고 말했어요. 수연아, 아직 끝 아니야. 그 남자 혼자 아니야.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경찰이 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민지 얼굴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건 이제 시작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 남자가 무서운 이유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문을 하나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는 거려.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강아지는 제 발목에 붙어서 낑낑댔고요. 정호가 현관 앞에서 제 등을 손으로 막듯이 서고 민지가 제 옆에서 입술을 질끈 깨물었어요. 수연아, 혹시 집 안에 더 이상한 거 없어? 정호가 낮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머리가 하얘. 제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관리실입니다. 경찰분들 오셨습니다. 문 열어드릴까요? 정호가 바로 대답했어요. 열어주세요. 잠시 후 복도에서 경찰관 두 분 목소리가 들렸고 제가 문을 조금 열자 경찰관이 고개를 들이밀며 물었어요.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강아지 목줄을 들어 보였어요. 이게 어제랑 달라요.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자도 계속 오고요. 정호가 거들었어요. 방금 전까지 옆집 남자가 문 앞에 있었고요. 저희가 경찰 부른다 하니까 옆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경찰관이 바로 메모를 하더니 말했어요. 현관 내부 들어가서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CCTV 확인은 관리실 통해서 요청하고요. 그때 민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경찰관님, 그 남자 혼자 아니에요. 경찰관이 민지를 바라봤어요. 어떤 의미죠? 민지가 침을 꿀꺽 삼키더니 제 얼굴을 한번 보고 말했어요. 저 아는 게 있습니다. 근데 저도 피해자예요. 저는 민지 말을 듣고도 속이 뒤집혔어요. 하지만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 내 강아지 목줄이 바뀌어 있었고 무가 우리 집에 들어왔고 문 밖 남자는 도망갔어요. 경찰관이 민지에게 말했어요. 그럼 자세한 건 파출소에서 진술로 받겠습니다. 일단 이 집부터 확인하죠. 경찰관이 집 안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창문 잠금 상태, 베란다 출입 흔적, 도어락 흔적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거실 바닥을 보다가 멈췄어요. 러그 한쪽이 아주 조금 들려 있었어요. 저는 원래 러그를 깔고 나면 웬만해선 안 움직이거든요. 강아지가 긁어도 저렇게 한쪽만 딱 들리진 않아요. 저기요.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저 러그 원래 저렇게 안 들려요. 경찰관이 장갑을 끼고 러그를 조심히 들추더니 순간 멈췄어요. 그 아래에 작은 검은색 장치가 있었어요. 손바닥만 한 얇은 상자 같은 거. 경찰관이 낮게 말했어요. 이건 녹음기나 위치 장치로 보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우리 집에 저런 게 왜 있어요? 정호가 이를 악물었어요. 미친 그러니까 얘네가 집 안 얘기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민지가 고개를 숙이고 떨면서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항상 그랬어요. 집 안에 먼저 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흔들어요. 경찰관이 민지를 똑바로 보며 물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름, 특징, 연락수단. 민지가 망설였어요. 진짜로 입이 떨어지지 않는 얼굴이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문자 한 줄. 집 안에 뭐 숨겨놨는지 찾았어요? 이제 얘기 좀 하죠. 저는 경찰관에게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경찰관이 화면을 보고 표정이 굳었어요. 협박성입니다. 번호는 추적 요청하겠습니다. 정호가 낮게 말했어요. 수연아, 집에서 나가자. 오늘은 여기 있으면 안 돼. 경찰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임시로 다른 곳에서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출입문은 관리실과 협의해서 잠금 강화하고요. 민지가 급하게 말했어요. 수연아, 혹시 예전 집 주소도 새 나간 이유 알아? 제가 멍하게 물었어요. 뭔데?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부업한다고 서류 사진 찍어 보낸 적 있지? 저는 그 순간 딱 떠올랐어요. 민지가 시키는 대로 소개 등록한다고 제 주민번호 뒷자리 가린 사진, 집 주소 적힌 서류 일부 찍어서 보냈던 거. 야, 제가 목이 잠겨 말했어요. 그걸로 내 주소를? 민지가 울먹였어요. 응, 그걸로 타깃 목록 만들었어. 혼자 사는 여자, 강아지 있음. 이사 예정 그런 조건. 타깃. 그 단어가 제 머리를 후려쳤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민지야, 너 그걸 알면서도 왜 나를 여기로 보내? 민지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나도 빠져나오려고 했어. 근데 그 남자가, 옆집 남자가 나한테도 말했어. 뭐라고? 민지가 눈물로 말했어요. 너 조용히 끝내면 살려줄게. 그 말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조용히 끝내자는 말은 언제나 나쁜 쪽이 먼저 꺼내요. 경찰은 현장 사진을 찍고 그 장치를 봉투에 담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파출소로 갔습니다. 파출소에 앉으니까 제가 갑자기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참고 버티던 게 그제야 무너진 거예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처음 이상함을 느낀 게 언제죠?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이사 온 첫날은 그냥 조용했어요. 둘째 날 택배가 하나 사라졌고 저는 배송 실수인 줄 알았고요. 셋째 날 새벽 종이가 들어왔어요. 강아지부터 내보내지 말라고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옆집 관련 언급이 있었고요. 저는 민지를 쳐다봤어요. 민지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앉아 있었어요. 경찰관이 민지에게도 물었어요. 동창이시죠? 본인 관련 내용도 진술하시겠습니까? 민지는 한참 입을 다물더니 결국 말했어요. 제가 그 부업 소개했어요. 처음엔 그냥 집 소개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혼자 사는 사람들 목록 만들어서 넘기는 일이었어요. 경찰관이 바로 물었어요.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민지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어요. 처음엔 그 회사라고 들었는데 회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수연이 집 옆집 남자도 있었어요. 정호가 이를 갈며 말했어요. 그 남자, 이름 알아? 민지가 떨며 말했어요. 나는 이름을 태수라고 들었어. 진짜 이름인지는 모르겠어. 다들 별명처럼 불렀어. 경찰관이 다시 물었어요. 그들이 뭘 요구했습니까? 돈, 계좌, 현금? 민지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처음엔 돈도 아니었어요. 문 한 번 열리게 해라. 집 안에 들어갈 틈만 만들어라. 그거였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경찰관이 저를 보며 물었어요. 피해자분은 혹시 옆집 남자에게 개인 정보나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제가 숨 가쁘게 말했어요. 그러자 민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리본. 제가 민지를 봤어요. 뭐? 민지가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현관 손잡이에 묶인 리본 그거 표시야. 그 집이 지금 열려있는 집인지, 혼자 사는 집인지, 그런 걸 표시하는 거. 정호가 욕을 삼켰어요. 미친 것들. 경찰관이 메모하면서 말했어요. 그렇다면 단순 스토커가 아니라 여러 건 연결된 범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 전화. 경찰관이 말했어요. 스피커로 받아보시겠어요? 저희도 듣겠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지만 눌렀어요. 여보세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옆집 남자였어요. 수연 씨, 너무 멀리 갔네. 경찰까지 부르면 복잡해져. 그 말투요. 마치 제가 오버한 것처럼,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왔죠. 남자가 웃었어요. 들어가긴. 오해예요. 옆에서 경찰관이 낮게 말했어요. 상대에게 본인 신원 밝히라고 하세요. 제가 말했어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주민번호 말고 진짜 이름. 남자가 잠깐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이름이 중요한가? 이사 온 사람들끼리 잘 지내면 되지. 저는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내 강아지 목줄을 누가 바꿨어요. 남자가 아주 짧게 웃었어요. 강아지 귀엽더라. 근데 수연 씨, 강아지 진짜 소중하면 조용히 해. 조용히. 또 그 말. 경찰관이 손짓했어요. 제가 말을 이어가자고. 제가 말했어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남자는 아주 태연하게 말했어요. 수연 씨, 이사 온 집 계약 서류 있지? 그거 다시 봐. 반환 조건 있잖아. 반환? 저는 멍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남자가 말했어요. 그 집 누가 살든 상관없는데 딱 한 가지 조용한 사람이 살아야 해.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그게 무슨... 남자가 말을 끊었어요. 오늘 밤까지 조용히 하면 강아지는 안전해. 근데 계속 시끄럽게 굴면 강아지는 밖에서라도 사라질 수 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관이 제 폰을 받아들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지금 협박하신 거 녹취 중입니다. 신원 확인 협조하시죠? 남자가 잠깐 멈추더니 낮게 말했어요. 경찰관님, 이웃사이 일에 끼어들면 괜히 피곤해져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호가 벌떡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건 완전 협박이잖아. 강아지를 건드린다고.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협박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리고 집 안장치도 발견됐고요. CCTV 확인, 도어락 로그 확인, 통신 기록, 요청 진행하겠습니다. 그때 민지가 바닥을 보며 말했어요. 저 사람 경찰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여론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론. 제가 멍하게 물었어요. 무슨 여론? 민지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 동네 단톡방 있어. 입주민 단톡, 강아지 단톡, 맘카페 같은 거. 거기에 한번 올라가면 끝이야. 정호가 말했어요. 수연아, 너 혹시 입주민 단톡 들어갔어? 어제 초대 링크 왔는데 그냥 들어갔어. 제가 말했어요. 정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더 빨라지겠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핸드폰 알림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입주민 단톡, 새 글, 12층 새로 이사 온 분. 강아지 밤새 짖게 함. 옆집이 말하니까 경찰 불렀대요. 그리고 사진 하나. 제가 어젯밤 현관 쪽에서 종이를 든 모습. 누가 복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제 얼굴이 반쯤 나왔고 제 강아지 귀도 보였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어요. 이거 누가 찍었어? 민지가 아주 작게 말했어요. 시작했다. 정호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와, 이거 진짜 판이네. 사람을
민원으로 조져서 쫓아내는. 경찰관이 단톡 내용을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이건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캡처해서 증거로 확보하세요. 작성자 신원 확인도 요청할 수 있고요. 그런데요. 진짜로 제 머리가 새하얘진 건 그 다음 글이었어요. 입주민 단톡에 새 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저분, 예전에 같은 아파트 살던 사람인데요. 택배 자주 분실됐다며 택배기사한테 난리 치던 분이에요. 예전에 같은 아파트? 저는 손이 떨렸어요. 저는 이 동네에 처음 이사 왔는데요. 그런데 누가 저를 예전에 봤다고 말해요. 제가 바로 물었어요. 정호야, 이 단톡 누가 운영해? 정호가 단톡 프로필을 보더니 말했어요. 관리자, 닉네임이 미정인데? 이정. 그 순간 민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정? 그 이름 나도 알아. 제가 민지를 쳐다봤어요. 민지가 입술을 떨며 말했어요. 나한테 부업 처음 연결해준 사람이 그 이름이었어. 미정이라고 했어. 정호가 낮게 말했어요. 그럼 단톡 관리자 자체가 그쪽 사람이네. 저는 숨이 가빠졌어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단톡방은 단체 대화방이라 캡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세요. 가능하면 작성자 프로필, 글시간, 사진 원본 여부까지. 민지가 갑자기 제 손목을 잡고 말했어요. 수연아, 나 이제 다 말할게. 근데 반전 하나가 있어. 저는 민지를 노려봤어요. 지금 더 있을 게 뭐가 있어.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너를 찍어둔 이유가 강아지 때문이 아니야. 그럼 뭐 때문인데? 민지가 한참 머뭇거리다가 겨우 말했어요. 너 예전에 동창들 사이에서 착한 애였잖아. 그래서? 민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젖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을 좋아해. 착한 사람은 미안해하고 조용히 하거든. 근데 너는 그 중에서도 더 좋아해야 할 이유가 있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너 꽃집에서 일하지. 그럼 리본, 카드, 포장 잘 쓰지. 저는 멍했어요. 그게 왜?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문서 꾸미는 걸 시켰어. 도장 대신 서명, 흉내 내는 거. 그거 리본 묶듯이 손이 야무진 사람이 잘한다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정호가 욕을 내뱉었어요. 와, 미친. 경찰관도 표정이 바뀌었어요. 문서 위조 시도 정황이 있다는 말입니까?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그냥 집 소개만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엔 이사 서류 동의서, 반려동물 동해 같은 걸 가짜로 만들게 하려 했어요. 저는 손이 떨려서 물을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럼 내 현관에 묶인 리본도 그냥 장식이 아니라.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표시이기도 하고 너는 포장 잘하니까 우리 편 들어오면 편해. 그런 뜻이기도 해. 정호가 이를 악물었어요. 그럼 얘네 목표는 뭐야? 수연이 돈 빼먹는 게 아니라. 민지가 작게 말했어요. 집을 빼앗는 거야. 제가 멍하게 되물었어요. 집을 어떻게? 민지가 떨며 말했어요. 사람을 먼저 문제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민원 덩어리, 소음, 진상, 택배 분실로 난리. 그렇게 만들고 단톡으로 몰아. 그러면 집주인도 불안해지고 주변도 싫어하고 결국 빨리 나가게 돼.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가면 보증금, 위약금, 그걸 노리겠지. 민지가 말했어요. 맞아. 그리고 빈집이 생기면 그 집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저는 그때 확 깨달았어요. 이건요, 한 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사 오는 사람을 골라서, 혼자 사는 사람을 골라서, 강아지 있는 사람을 골라서 쫓아내는 판이었어요. 그리고 옆집 남자는
친절로 다가와서 문을 열게 만들고 안 열면 단톡으로 여론을 만들고 그 사이에 장치로 집을 듣고 강아지로 마음을 흔들고 그게 흐름이었어요. 그날 저는 집에 안 들어갔어요. 경찰이 잠깐 다른 곳에 계시라고 해서 정호가 자기 동네 쪽 작은 모텔을 잡아줬어요. 강아지도 데리고요. 방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강아지를 꼭 껴안았어요. 강아지는 제 팔에서 계속 낑낑댔고요. 민지는 제 앞에 앉아서 손을 떨었어요. 수연아, 나 진짜 미안해.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끝낼 수 있는 거 아니야. 너, 그 미정이라는 사람 연락처 있어?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어. 근데 무서워. 정호가 말했어요. 무서우면 같이 해야지. 저는 민지를 똑바로 봤어요. 민지야, 너 지금부터 나한테 숨기면 나는 너를 같이 피해자로 못 봐. 민지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그리고 민지가 번호를 보여줬어요. 그 번호, 저에게 새벽마다 문자를 보낸 번호랑 끝 세 자리가 같았어요. 저는 숨이 멎었어요. 민지야, 이 번호 나한테 문자 온 번호랑. 민지가 얼어붙었어요. 뭐, 진짜? 정호가 핸드폰 두 개를 번갈아 보더니 말했어요. 연결돼 있네. 민지한테 부업 준 사람이 수연이 협박한 사람이야. 그때 저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민지는 가해자가 아니라 진짜로 중간에 끼인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그건 면죄부가 아니었어요. 민지는 정보를 넘겼고 저는 표적이 됐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CCTV 확인했습니다. 새벽 시간에 12층 복도에 수상한 남성 한 명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옆집 남성은 그 시간에 자기 집 문을 열고 나왔다 들어간 기록이 있습니다. 정호가 제 옆에서 이를 갈았어요. 봐라. 딱이네. 경찰이 이어 말했어요. 도어락 로그도 확인 필요합니다. 재조사 통해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분, 단톡방 자료 계속 수집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말했어요. 정호야, 우리 단톡에 대응해야 해. 정호가 물었어요. 어떻게?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조용히 있으면 저쪽 말만 사실이 돼. 내가 먼저 말할 거야. 민지가 겁먹은 얼굴로 말했어요. 수연아, 그러면 더 공격할 걸. 저는 민지를 보며 말했어요. 그래도 해야 돼. 조용히 하면 내가 혼자가 돼. 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혼자 만들면 저쪽이 이기는 거지. 저는 입주민 단톡에 글을 썼어요.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또박또박. 어젯밤부터 집 앞에 수상한 접근이 있었고 강아지 목줄이 바뀌는 등 무단 침입 정황이 있어 경찰 신고했습니다. 집 안에서 장치도 발견되어 경찰이 수거했습니다. 허위 소문 유포는 캡처의 증거로 남기겠습니다. 글을 올리자마자 단톡이 잠깐 조용해졌어요. 그러더니 댓글이 달렸어요. 헐, 진짜예요? 장치라니 무서운데 옆집이랑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제 올라온 글은? 그런데요. 진짜 반전은 그 다음 글이었어요. 단톡에 새 글 하나가 올라왔는데 작성자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눈이 뒤집혔어요. 그 글 작성자가 정호였어요. 정호가 눈이 커졌어요. 뭐야? 나 글 안 썼는데? 정호 계정으로 올라온 글 내용은 이랬어요. 12층 세입주자. 경찰 이용해서 이웃 몰아가기. 강아지 목줄. 본인이 바꿔놓고 쇼하는 거라던데요. 민지랑 같이 사기치는 거 조심하세요. 저는 숨이 멎었어요. 정호가 핸드폰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미친 내 계정이 왜 단톡에. 나 링크 받은 적도 없는데. 민지가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그들이 하는 방식이야. 사람 입을 빌려서 글을 올려. 정호가 이를 악물었어요. 수연아,
이건 단톡 관리자부터 잡아야 해. 제가 말했다. 미정.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미정이 관리자야. 그때 민지가 갑자기 핸드폰을 들어 제게 보여줬어요. 민지한테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상대 이름 미정. 내용 정오 계정으로 글 잘 올라갔죠? 조용히 끝내요. 민지가 눈물을 뚝 떨어뜨렸어요. 수연아, 나 이제 진짜 끝까지 할게. 정호가 말했어요. 이 메시지 캡처해서 경찰에 바로 보내. 민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캡처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판에는요, 옆집 남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미정이라는 사람, 그리고 계정을 가져다 쓰는 방식, 단톡을 이용해 사람을 몰아가는 방식. 이건 꽤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오후에 경찰서에서 민지와 정호를 다시 불렀어요. 민지가 보여준 메시지 때문에 수사가 더 빨라졌고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지금 확인된 정황으로는 불법 장치 설치, 협박, 명예훼손, 계정 도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호가 물었어요. 계정 도용이 가능해요? 단톡에서 어떻게요? 경찰관이 말했어요. 휴대폰을 잠깐만 확보해도 가능합니다. 또는 링크를 눌러서 인증을 넘기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민지가 입술을 깨물며 말했어요. 그들이 예전에 나한테도 그랬어요. 이 링크 눌러야 정산된다고.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번뜩 떠올랐어요. 이사 첫날 입주민 단톡 초대 링크가 왔을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눌렀어요. 나도 링크 눌렀어.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더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대폰 검사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검사하세요. 다 하세요. 저는 이제 조용히 끝낼 마음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자 옆집 남자는 더 이상 직접 나타나지 않았어요. 대신 단톡은 계속 흔들렸어요. 12층은 문제집이네. 강아지 때문에 애가 울었대. 경찰 부르는 사람은 피곤해. 그러다가 어느 날 밤 제 계정으로 단톡에 글이 하나 올라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예민했습니다. 경찰 신고 취소하겠습니다. 저는 그 글을 보고 몸이 굳었어요. 제가 쓴 게 아니었거든요. 정호가 제 폰을 보더니 말했어요. 수연아, 너 폰 뭔가 털린 거야. 지금 당장 비밀번호 바꾸고 단톡 나가. 민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수연아, 그들이 원하는 게 그거야. 취소라는 말, 내가 잘못했다는 말. 맞아요. 그 한 줄이면 지금까지 쌓은 모든 증거가 사람들 머릿속에서 흐려져요. 그런데요, 그날 밤 저에게 결정적인 전화가 왔어요. 번호는 모르는 번호였는데 목소리는 아주 낯익었어요. 수연아, 저는 숨이 멎었어요. 엄마. 맞아요. 엄마였어요. 저는 엄마랑 사이가 멀어요. 제가 이혼한 뒤로 더 멀어졌고 이사 온 것도 엄마한텐 자세히 말 안 했어요. 엄마가 왜 이 번호로? 엄마가 말했어요. 옆집 아저씨가 전화번호 알려줬어. 저는 그대로 굳었어요. 뭐라고? 엄마가 답답하다는 듯 말했어요. 수연아, 그 아저씨 너무 친절하더라. 너 요즘 이상한 데 휘말렸다고? 엄마가 말려야 한다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엄마, 그 사람을 왜 믿어? 그 사람이. 엄마가 말을 끊었어요. 너는 왜 그렇게 까칠해? 옆집이 도와준다는데 왜 경찰까지 불러? 너 원래 남자들한테 예민하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반전은요. 옆집도, 미정도, 단톡도 무섭지만 제일 무서운 건 내 편이어야 할 사람이 내 등을 떠민다는 거. 엄마가 계속 말했어요. 너 지금 집주인도 불안해했대. 그 아저씨가 집주인이랑도 얘기했대. 너 계속 그러면 계약 깨질 수도 있대. 집주인?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엄마,
그걸 왜 엄마가 알아? 엄마가 말했어요. 그 아저씨가 다 말해줬어. 너 혼자 살면 위험하니까. 엄마가 가서 같이 살아주면 좋겠대. 같이 살아주면 좋겠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은요, 저를 집에서 쫓아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집에 누군가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엄마라는 명분으로. 저는 엄마에게 낮게 말했어요. 엄마, 그 사람 우리 집에 무단 침입했어. 경찰이 장치도 찾았어. 엄마가 잠깐 조용하더니 말했어요. 그 아저씨가 그러던데 너랑 내 동창이 같이 사기치는 거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확 날 뻔했어요. 민지가 제 옆에 있었거든요. 민지 얼굴이 새하얘져서 제 입을 보며 멈춰 있었어요. 저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한테 부탁 하나만 할게. 뭔데? 그 옆집 남자 다시는 만나지 마. 그리고 엄마, 내 집 근처 오지 마. 엄마가 화를 냈어요. 너 지금 엄마를 쫓아내?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쫓아내는 게 아니야. 엄마가 통로가 되면 나 진짜 끝이야. 엄마가 말이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엄마가 나를 걱정하면 내 말 들어. 조용히 끝내자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까 다리가 풀렸어요. 정호가 제 어깨를 잡았고 민지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수연아, 미안해. 내가 시작한 일이 너 엄마까지. 저는 민지를 보며 말했어요. 민지야, 이게 반전이야. 저 사람들은 옆집만 쓰는 게 아니라 가족도 쓰고 친구도 써. 정호가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더 크게 해야 돼. 지금부터는 내가 숨으면 안 돼. 그 다음 날 저는 경찰과 상의해서 단톡방 운영자에게 공식 요청을 넣었어요. 허위 글 및 계정 도용, 사진 촬영 관련, 작성자 관리자 정보, 로그 기록 제출 요청. 그리고 저는 단톡에 다시 글을 올렸어요. 이번엔 더 짧게, 더 단단하게 제 이름으로 올라온 신고 취소. 글은 제가 쓴 게 아닙니다. 현재 경찰 수사 중이며 계정 도용 정황도 포함해 진행 중입니다. 그 글 아래로 댓글이 달렸어요. 헐, 도용이요? 그럼 누가? 옆집이랑 관련 있나? 그때 단톡 관리자 미정이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불편하면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 다들 조용히 살고 싶어요. 조용히. 또 그 말.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손이 멈췄어요. 조용이라는 단어 하나로 사람을 쫓아내는 방식. 그때 정우가 말했어요. 수연아, 너 꽃집이지? 응. 정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너는 말도 포장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번엔 내가 판을 뒤집어. 저는 숨을 고르고 단톡에 한 줄을 썼어요. 조용히 살자는 말로 협박하지 마세요. 저는 조용히 안 끝냅니다. 기록하고 공개하고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저는 단톡을 나갔어요. 며칠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위정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특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옆집 남성과의 통신 기록, 접촉 기록이 일부 확인됐습니다. 정호가 제 옆에서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잡히네. 경찰이 이어 말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집 수연 씨 집 계약 과정에서 임대인 측과 연결된 부동산 담당자가 특정 인물과 연락한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부동산까지? 경찰이 말했어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사 오는 사람들을 골라 넣는 구조일 수 있어서요. 그 말에 저는 시장에서 들었던 소문처럼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거란 느낌이 왔어요. 그리고 며칠 후 같은 단지 다른 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아주 조심스러운 여자 목소리였어요.
혹시 12층 새로 이사 오신 분 맞나요? 저 강아지 키우는 분.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네, 맞아요. 여자가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문자 받았어요. 강아지 내보내지 말라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한 집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건은 그렇게 커졌고요. 마지막 날, 진짜 마지막 반전이 터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옆집 남자와 미정이 조사를 받게 됐는데 경찰관이 저에게 물었어요. 피해자분, 혹시 미정이라는 사람 직접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어요. 이름만.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출한 신분증 사진에 피해자분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누구요? 경찰관이 종이를 내밀었어요. 거기엔 흐릿한 캡처 사진이 있었는데 마스크를 벗은 미정의 얼굴이 찍힌 사진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머리가 텅 비었습니다. 정호가 제 옆에서 낮게 말했어요. 수연아, 너 왜 그래? 아는 사람이야? 저는 입술이 떨려서 겨우 말했어요. 나 저 사람 알아. 누군데? 저는 목이 잠겨서 한참 뒤에 말했어요. 고등학교 때 나랑 같은 반이었던 애. 정호가 눈을 크게 떴어요. 동창?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민지 말고 다른 동창. 그 순간 민지가 제 손을 확 잡았어요. 수연아, 설마 그 애 이름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정, 진짜 이름이 미정이었어. 민지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그래서 내게도 미정이라고 했구나. 그러니까요. 이 모든 판을 깔던 미정은 처음부터 우리랑 같은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알고 어떤 말에 흔들리는지 알고 어떤 사정을 숨기는지 아는 사람. 그걸 이용한 거예요. 정호가 이를 악물었어요. 와, 동창을 이용해 동창을 낚았네. 저는 그 자리에서 손이 차갑게 굳었어요. 그동안 저는 옆집만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요. 내 과거를 아는 사람이 내 지금을 찌르는 거였어요. 며칠 뒤, 저는 집에 다시 들어갔어요. 도어락 바꾸고, 보조 잠금도 달고, 집 안에 카메라도 달았어요. 어려운 말 모르겠고요. 그냥 문 열리면 바로 알게 만들어 놨어요. 강아지는 한동안 산책 나갈 때마다 몸이 굳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안 나갔어요. 정호가 시간이 되면 같이 가줬고, 경찰도 순찰을 조금 더 돌겠다고 했어요. 민지는요. 민지는 경찰에 다 말했어요. 자기가 어떤 식으로 연결됐는지, 누구에게 문자를 받았는지, 어떤 링크를 눌렀는지. 민지가 저한테 말했어요. 수연아, 나 이제부터는 조용이라는 말 안 믿을게. 저는 민지를 보며 말했어요. 믿지 마. 조용히 끝내자는 말은 나쁜 쪽이 먼저 하더라. 그리고 저는 그 말을 제 마음에도 박았어요. 나는 조용히 쫓겨나지 않는다. 이사 온 집에서요. 저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사람이 제일 무너질 때는 누가 소리 질러서가 아니라 누가 조용히 하라고 할 때라는 걸요. 조용히 하라는 말이 내 입을 막고 내 발을 묶고 내 강아지까지 밖으로 끌어내는 말이라는 걸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제게 조용히 끝내자고 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니요. 나는 크게 살아남을 겁니다.